월스트리트 주린이 36회 시작합니다. 찬바람 불면 배당주를 담아라 라는 주식시장의 격언이 있죠. 연말 배당 시즌이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배당주는 무엇이고 또 어떤 투자 방법들이 있는지 오늘 쉽게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다희 인턴 PD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김혜민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SBS의 김정우 기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우유빛깔 감사합니다. 김정우.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정우 기자는 어디 출입하는지 간략하게 네. 저는 이제 경제정책팀에서 금융 쪽을 출입하는데요. 이제 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기재부라든가 금감원 그리고 은행, 뭐 보험사 이런 금융과 관련된 출입처들을 담당하고 제일 있습니다. 궁금하고 네. 필요한 그죠? 꼭 이 자리에 필요한 기자네요. 네. 그래서 어렵게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네. 또 혜민 기자님께서 섭외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셨어요. 네. 제가 이제 기자님 나오신다고 하셔서 음. 이제 관련된 이제 어떤 기사 쓰셨는지 또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제 지난달이었죠. 네. 10월에 진짜 찾아봤구나. 네. 고용 실적 부풀리기 보도로 오호. 방송기자 연합회와 한국 방송학회 156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맞아요. 수상하셨습니다. 와,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방송기자상에 엎드려서 절받기 탔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네, 후배들이 잘 훌륭한 올라타서 수상했습니다. 네. 네. 요즘은 혹시 또 어떤 거 취재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아무래도 요즘 이제 대출 규제 관련해서 아마 실수요자들이 이런 걸 제일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대출 DSR 규제 이런 거. 네, DSR 네. 포함하여 이제 내년도 전망 같은 거. 네. 최근에는 이제 물가도 이슈가 있고 그리고 사실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식도 좀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공매도라든가 뭐 주식 관련 이슈 그리고 또 20대들한테 열풍이 지금 불고 있는 가상화폐 같은 네. 경우 가상자산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며칠 전에 요소수 썼더라고요. 네, 요소수도 또 우리 생활에 중요한 문제이기 오늘 때문에 친절한 경제에서 그래서 내가 하셨어요. 네. 정우 기사를 좀 참고해서 아. 그 오늘 친절한 경제 샀습니다. CG도 제가 다시 재활용했고요. 네, 저도 네, 그때 매우 감사합니다. 취재를 나가서 샀어야 하는데 디젤 차를 모는구나. 예. 네. 경고등이 들어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어떡해요? 전화를 해보니까 네. 이제 다 품절이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구해야 하나. 지금 10리터당 뭐 10만 원 한다라는 기사가 맞아요.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찾아봤더니 당근마켓에서 진짜 10만 원에 팔리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직구를 할 수는 있는데 거기 3만 원이요. 근데 2주 이상 걸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벌써 경고등이 떴으면 샀어야 하는데 네. 그때 샀었어야 많이 되는데. 있었던데 그때 막 인터뷰하던데 주유소에서. 겁이 많았는데 기사가 나간 다음에 다 나갔다고. 이거 네. 안타깝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오프닝 이렇게 해봤지만 한승구 기자님 들으시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티키타카가 너무 두 분 잘 되세요. 원래 또 친한 사이여서. 저기를 알고 싶다. 우리 저번에 했던 그 뭐죠? 성격. MBTI. MBTI를 알고 싶네요. MBTI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 까먹었는데요. 네. 정확한 명칭 약간 외교관 사교적인 외교관? 예, 그거였습니다. 네, 그거였는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역시 그래서 네네. 티키타카가. 알파벳이 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알파벳을 못 외우겠어요. 큰일입니다. ESFJ시네요.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혜민 맞아요. 기자님이 ESTJ시거든요. 하나 빼고 다 맞으시네요. 홍준표가 저랑 같더라. 홍준표 후보가 저랑 같더라고요. SNL에서 봤습니다. 대성하실 분. 두 분이 그래서 MBTI 보면 굉장히 유형이 비슷하셔서 이렇게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골라듣는 뉴스룸 채널 안에 여러 팟캐스트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골룸 세계관과 아예 연관이 없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연결이 돼 있죠. 무엇이죠? 네, 그 저희- 최종 의견에 네, 최종 의견에 나오는 정연석 변호사와 이 관계가 얘기를 하는군요. 있으시다고. 실제로. 그럼요. 제가 언급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에서 언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개인 가정사인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그 정연석 변호사님이 하시는 수업을 아주 좋아해서 네. 이제 물론 지금 정연석 변호사님이 그 업계에서 막 일타 강사 요러신데 네. 그렇죠. 그 전부터 되게 오. 팬이어가지고 저한테 연예인이나 이런 사인은 필요 없으면 이제 변호사님 사인을 좀 받아와라. 정도인가요? 실제로 다음에. 그래서 방학 때 이제 다른 네. 대학교에서 특강 같은 걸 하시는데 네. 거기도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고
그리고 우선 그렇게 정우 기자의 와이프분이 지금 대학원 로스쿨을 네, 실제로 맞습니다. 다니고 네. 있고 네네. 이제 그래서 강의를 많이 들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 이 강의 우리 다음 녹음이 최종 의견이라서 붙어 있어서 정현석 변호사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 그러나요? 마침 오늘 그러니까요. 아하. 최종 의견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또 매우 다음에 또 안타깝네요. 올게요, 그러면. 네. 팬심으로. 주제에 상관없이 그 날짜에 불러주시면 네,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을 들고. 아, 네. 오늘 방송 굉장히 기대가 네. 되는데요. 오늘 금융 이제 출입 기자를 부른 이유가 네, 저희가 오늘은- 배당주 얘기를 하기 위해서죠. 맞습니다. 네. 배당주 개인적으로 저도 조금 시드는 작지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아, 내가 배당금을 받겠어 하는 마음으로 투자를 했던 적은 사실 없었던 네. 것 같고요. 네. 그냥 소소하게 예상치 못한 음. 일자에 이렇게 몇 푼씩 들어오는 정도? 네. 아, 이거 배당 들어왔구나 이렇게만 네.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소소하죠. 진짜 소소해요. 네. 시드가 전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근데 사실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에 막 주식 투자에 뛰어든 이 주린이들은 뭐 비트코인, 이런 테슬라 이렇게 네. 좀 한 방을 노리고 변동폭이 굉장히 큰 투자에 좀 익숙해져 있는 터라 이 배당주 투자하면 사실 조금 그거 고리타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주가가 박스피, 하락하고 박스피. 있죠. 그쵸? 네. 주가가 네. 주가가 너무 너무 좋죠. 오르질 않고 있다 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투자를 아예 배당주를 받는 방향으로 좀 음.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코스피가 근데- 오늘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3,000선이 그쵸. 무너지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배당주에 대해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서 네.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해요. 그거 1주만 갖고 있어도 주는 거야? 일주. 진짜 한 주. 일주. 네, 한 주. 음. 한 주만 갖고 있어도 받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쉽게 네. 기초 개념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배당금이 뭔지 혜민 네. 기자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배당금은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번 이익을 어느 정도 주주들에게 환원한다는 의미로 네. 아주 일부의 금액을 주주들에게 한 주당 얼마씩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근데 기사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네. 이제 겨울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면 배당금의 계절이 찾아온다 이렇게 그쵸. 말을 해요. 그 이유가 우리나라는 1년에 한 번 이 12월에 배당 기준일 그리고 이걸 4월에 배당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의 특성이고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분기 배당을 대부분 하고요. 네. 매달 배당을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 회사 삼성전자는 또 분기 배당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배당 기준일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배당 기준일이라는 건 이 항상 주주들 바뀔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하루 만에 사고 팔고 막 이걸 여러 번 그쵸.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매일 주식 하는 건 단타. 아니고요. 네, 아니고요. 이렇게 투자 성향이 드러나나요? 이렇게 그건 아닌데. 사교적인 성격은 단타고. 네. 그래서 사실 주주 명부를 딱 확정을 해가지고 네. 이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주주들에게만 배당금을 주겠습니다 하는 기준 날짜가 필요합니다. 네. 이 날짜를 배당 기준일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식을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시니까 네. 이 이제 배당 기준일을 알려면 다트에 가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뭐 배당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삼성전자 검색해서 밑에 배당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이다 이렇게 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배당 기준일 9월 30일이래요. 이건 3분기 거거든요. 9월 30일. 네, 3분기에 배당 기준일 삼성전자는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럼 9월 30일까지 네.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주식이 없었는데 9월 30일에 주식을 딱 샀어요. 네. 그러면 배당금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나요? 왜일까요? 약간 너무 프리라이더의 느낌이.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 프리라이터의 느낌 때문에 네. 받지 못한다. 이게 원래는 네. 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식은 매수할 때 이틀이 걸리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주식을 팔 때 네. 이틀 뒤에 돈이 들어오죠. 네. 이것처럼 주식 살 때도 이틀 뒤에 매수가 실제로 실현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9월 28일에 이걸 사놨어야 30일에 내 이름이 주주 명부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이해하셨죠? 기간을 고려해서 네. 그렇게 못 받는다는 네. 거군요. 제가 풀이가 잘못됐네요. 그 재밌었습니다. 그럼 잠깐만.
우선 잠깐 끊을게요. 우리 그거 네. 안 하고 가요? 앞에 그거 없어요? 줄이? 세프? 어. 세프 있어요. 근데 아. 바로 너무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그랬구나. 어떻게 할까? 세프 이거 끝나고 마지막에 하고 앞에다 넣을까요? 네. 우리가 원래 세대 차이 뿌셔뿌셔라는 코너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지나갔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이어서 할게요. 네네. 네, 그래서 배당 기준일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 좀 정리가 되시죠? 네. 그래서 9월 28일 삼성전자의 경우는 9월 28일까지는 주식을 샀어야 3분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샀다가 네. 9월 28일 전에 주식을 샀다가 그 뒤에 팔면 네. 배당금만큼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배당금이 얼마인지도 알려드릴게요. 한 주당 배당금 361원이었어요. 삼성전자요? 네, 뭐 7만 원대 초반이니까 한 2%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SKT가 이번에 2,500원씩 배당을 네. 주던데 그거에 비하면 좀 적은 편 아닌가요? 그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그건 1년분이고 이거는 분기별입니다. 분기별이니까. 곱하기 4를 해야 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업황이 좋았을 때는 이제 특별 배당금 형식으로 뭐 더 1,500원 좋죠. 정도 더 줬으니까.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배당 기준일 전에 주식을 사가지고 그 뒤에 팔아서 나는 수익을 남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 배당 기준일 지나면 주식이 떨어집니다. 주가가 그만큼. 네, 그게 일반적인 이제 루트예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 전까지는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요. 9월 28일 그 뒤에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거를 배당락이라고 불러요. 배당락이요? 네, 배당락. 이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주식의 가격이 배당금만큼 하락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배당이 네. 어떤 주식에 영향을 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럼요. 걸 주죠. 네. 그래서 자료를 한번 쭉 찾아보면은 네. 뭐 한 10여 년 동안 계속 그래왔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네. 배당 기준일이 있잖아요. 그게 네.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 전인데 배당 기준일에 이제 가격이 확정이 되고 얼마가 돈이 나가는지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기업에서 이번에 배당금이 많이 나가네. 그리고 어쨌든 기업에서는 자기 자산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다음 날에는 주가가 당연히 하락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많이 하시는 방식인데 항상 흐름을 보면은 배당락,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떨어질 낙자를 쓰는 건데 배당락 당일에는 주가가 내렸다가 종가에는 다시 올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좀 오르는 확률적으로 높게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틈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당락 전날 우리 저희가 이제 레버리지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을 베팅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배당락일 전날 내일부터 주가는 상승할 거라고 상승장에 이제 베팅을 해서 그걸로 또 차익을 얻으시는. 배당락 전날은 배당 기준일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배당 기준일 네. 종가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이제 오른다는 그런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네. 베팅을 내리지 않고 해서 내리지 않고 오른다는 거예요. 종가에 이제 오른다. 근데 항상 흐름을 보면 배당락 당일날은 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가격은 떨어졌는데 종가부터는 좀 오르고 그 다음 날은 배당락 다음 날은 좀 더 오르고 이런 추세가 조금 항상 있어 왔는데 이제 작년인가요? 그때는 조금 어긋났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동학개미들 흔히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거 없다. 무조건 떨어져? 사들였겠죠. 오케이. 네. 하고 다 들어가니까 되게 네. 좀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죠. 통상 배당락에는 처음에 좀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네. 떨어지면 다 사야겠다라고 투자 심리가 확 몰리면서 그때는 배당락 당일에도 되게 좋은 흐름 보여줬고 이것만 가지고 매년 이것만 기다려서 또 소소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진짜요? 그렇지만 그거를 노리고 단타로 주식을 사고 팔기는 사실 위험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자기 판단 하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런 배당과 관련된 어떤 개념들을 파악하고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방법도 있는지는 처음 안 것 같아요. 저도 항상 이 배당을 언제 받냐 이거를 네이버 주식 그 토론방에 가면 사람들이 올려놓거든요. 여기 다 얘기해요. 아니요. 이걸 얘기해도 되나? 여기 다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말 저도 창피한 얘기인데 다트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배당 결정 공시 난 걸 떼본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실 뭐 크게 떼는 얼마 전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은 팔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쉽게 배당 날짜를 알 수가 있었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배당 기사를 보면 이제 배당 성향 그리고 네. 배당 수익률이란 단어가 등장을 음. 하는데 이 둘 개념에는 차이가 좀 있나요? 이거를 정우가 이제 설명해? 배당 성향 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회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에서 네. 주주들한테 얼마나 이제 음. 나눠주느냐 이 비율을 정하는 건데 네. 이제 어렵게 얘기하면 순이익을 이제 배당금 전체 총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쉽게 주세요. 말해서 우리가 뭐 설렁탕집이다. 네. 그럼 설렁탕집을 1년간 운영하면 뭐 재료비, 인건비, 뭐 임대료, 전기세 등등이 빠지고 딱 주인 손에 남는 돈이 네. 있겠죠. 네, 그렇죠. 그 돈 중에 주주들에게 얼만큼을 나눠주느냐 그 비율을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고 그래서 당연히 배당 성향이 높을수록 여기는 배당금을 많이 나눠주는 그런 회사구나 주주들에게 좀 이익을 많이 돌려주는 회사구나 약간 네. 이런 인식을 할 수 있게 됐죠. 네, 그래서 네. 배당 성향을 정리를 이제 김정은 기자가 해줬는데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거를 보고 이 회사에 투자해야지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 많다고 해서 배당 성향이 많다고 해서 여기에 투자를 해버리면 이 회사는 가진 이익을 주주들한테 많이 환원을 한 셈이거든요. 그럼 반대로 투자를 할 돈은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이 많다고 해서 들어간다. 이건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고요.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EPR 프로포터라는 회사가 네. 최근에 배당을 중지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 회사는 배당을 90% 배당 성향이 90%였대요. 90%요? 그러니까 아까 김정우 기자가 쉽게 설명했지만 네. 만약 100만 원 이익을 벌면 90만 원 다 주주들한테 나눠줬던 거죠.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 이 배당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랜 기간 계속 네. 배당을 준 회사인지 그리고 또 배당을 계속 늘려왔는지 이걸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 네.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밌는 게 네. 아까 삼성전자 얘기했잖아요. 네. 삼성전자 작년 배당 성향이 77.5%였습니다. 굉장히 높네요. 특별 배당도 주고 했다고 김정우 기자가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네네. 2018년, 19년은 뭐 40% 정도거든요. 네. 근데 작년에만 갑자기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퀴즈입니다. 그런 오늘 이야기 퀴즈가 해도 되나요? 많네요. 다희 씨가 오프면 이제 왠지 김정우 무슨- 기자에게 무슨 얘기를 이재용과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답은 뭔가요? 답은 김정우 기자가 혹시 그 아나요? 얘기 하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지배구조.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네. 그 유산 상속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럼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근데 자식들이 갖고 있는 그 주식에 이 배당 그분들도 배당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배당 이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배당 성향을 높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이제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많이 돌아가겠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갑자기 7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양면성이 있어요. 배당 같은 경우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대주주들한테 배당 성향이 높아지게 되면 대주주들한테 가는 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경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배당을 하는 건 좋다. 그러면 이 대주주 오너 일가에게 너무 많이 가면 안 되니까 이 비율이나 어떤 비중 또 금액 정도를 좀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네. 하는 노력도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맞네요. 그런 연구도 있는데 이게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정착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음. 그런 연구들과 그런 노력들을 네. 좀 하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배당 수익률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네. 배당 수익률은 좀 보라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려면 배당 수익률을 봐라.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한번 설명하기도 했는데 주식 한 주를 사면 여기에 투자한 금액 대비 얼마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나타내주는 숫자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지금 72,000원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한 주당 분기별로 361원 정도 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 곱하기 4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2% 정도 돼요. 2%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고배당 주라고 하려면 한 5%에서 10%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주식이 오르지 않아도 배당이 높으니까 내가 갖고 있어야겠다. 아니면
그 이마저도 희망이 없구나라고 팔아버리는 이 그 기준은 이제 배당 수익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배당 수익률을 보는 게 좀 중요하다. 그럼 김정우 기자는 주식을 하시나요? 하시지. 저희가 사교상 제가 그런데 저희 그렇게 하지만 이제 일을 위해서 일을 네. 위해서는 당연히 저 체험을 그렇죠. 위해서 하고 있죠. 당연하죠. 체험리즘. 예, 해보지 않고 어떻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체험리즘이군요. 있겠어요. 매수와 매도를 모르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금융 기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공매도도 한번 해보고 그래야 알죠. 교육을 또 받아봐야죠. 또 공매도는 그렇죠. 저희가 해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뭐 그래서 차트도 봐야죠. 저희가 왜냐면 혹시 뭐 이렇게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 주식이나 이런 게 있어요? 주로 이제 금융주, 네. 은행주나 이제 보험주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사실 아까 서두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네. 주제 자체가 되게 유명한 얘기죠. 사실 찬바람이 불 때쯤 되면 네. 이제 배당주를 맞아. 사라. 음. 한데 이제 늦었죠. 사실 언론에 그런 기사가 나오기 그렇죠. 시작할 때는 선반이 이미 좀 올랐죠. 늦었어요. 네, 이미 네. 좀 늦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배당을 조금 이렇게 네. 배당주를 노리시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시는 분들은 네.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보통은 해도 이제 돼요. 네. 제 어차피 주변- 자를 수 있으니까 해도 돼요. 네. 마음 놓고. 제 주변에서 보면 네. 굳이 이제 찬바람이 불 때 산다기보다는 찬바람이 매달- 불 때 늦었다. 매달 자기가 뭐 월급이나 이런 소득에 네. 얼마 정도는 내가 주식을 사야겠다라고 하고 네. 이제 종목을 정한 다음에 매달 이게 떨어지면은 조금씩 사고 뭐 오르면 좀 놔두고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춘 다음에 이제 당연히 배당이 나오면 좋은 거고 뭐 배당 이후에 주가가 오르면 뭐 당연히 더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많이 하는데 이건 좀 여담이지만 네. 저도 금융을 잘 모를 때 이제 저희가 사회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은 재산 공개를 하고 지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가 그쵸. 있는 상황이죠. 네. 제가 궁금했던 게 예전에 아마 지금 찾아보셔도 똑같은 상황인데 고위공직자들 보면 예금은 별로 없는데 네. 항상 그 금융주들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1년차, 2년차 기자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네. 네. 왜? 우리가 떠오르면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 뭐 음.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뭐 여러 유수의 기업이 있는데 왜 도대체 그러게요. 금융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있을까? 결국 그게 어떤 배당을 이제 은행 예금 이자보다 배당이 높기 때문이고 지금도 아마 다들 관보를 찾아보시면 대부분의 고위공직자들은 거의 은행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어떤 금융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좀 매수하거나 이런 데 좀 제한이 좀 적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배당을 하는 분들이 예전부터 많았고 지금 더 많이 약간 늘어나는 추세예요. 또 연내에 또 금리 네.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금리가 또 오르면 이 은행주들도 조금 수혜를 보지 않나요? 은행주들은 이미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 때문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많은 수혜를 보고 있고 금리 오르면 더 볼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미 금융주는 많이 올랐고요. 지금 또 배당 때문에 더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긴 조금 좀 늦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은행주는 사실 근데 올해 좀 네. 변수가 좀 생겼어요. 사실. 네. 근데 어떤 변수인가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보면 은행주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적을 회복했고 코로나 이전 그렇죠. 상황의 주가를 어느 정도 넘어섰거든요. 네.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 올 7월, 8월 이때 되게 주가가 좋았어요. 그게 네. 이제 그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기대감 같은 게 나왔는데 아까 이제 김혜민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제 정부에서 지금 대출 규제를 네. 한다고 하고 내년에도 이제 이걸 계속 하겠다는 기조를 아마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질 수 있죠. 사실 은행이라는 게 어떤 대출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건데 네. 내년에 대출 규제로 더 막는다? 이러면 이게 성장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변수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변수는 사실 은행들이 과거와는 달리 요즘 이제 IT라든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좀 진출을 하려고 해요. 그쵸. 왜냐하면 시장에 지금 카카오뱅크라든가 뭐 K뱅크라든가 이번에 상장한 토스뱅크라든가 이런 인터넷 은행들이 들어오니까 은행들이 뭔가 새로운 사업에 지금 발을 들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약간 도태될 거라는 그런 우려가 다들 상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은행들이 아무래도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만약 이게 잘 안 됐을 때 또는 이게 너희는 이제 안 되라는 인식만 이제 시장에 줬을 수 있을 때 이럴 때는 또 주가가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가 금융주 자체는 조금
변수가 조금 많은 한 해인 것 같아요. 올해가 넘어가면서는. 더더욱 금융주엔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이미 이제 많이 다만 올해 올랐는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권주가 사실 좋았고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올해 증권주가 상당히 배당을 많이 주더라고요. 뭐그 은행- 이유는 아시겠죠. 은행주와 증권주는 좀 구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은행사, 그 다음에 증권사. 증권회사 이렇게. 그거는 네. 이제 저 같은 주린이들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만한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상위에 거의 증권사들이 다 잡고 있고 뭐 요건 자료로 나온 거니까 삼성증권이 지금 7.73% 거의 8% 가까이. 이건 지금 배당 준다고 수익률을 하더라고요. 얘기하는 네, 거죠? 배당 수익률을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배당 수익률이 좋다. 그 배당 수익률이 좋은 이유는 매출 실적이 좋기 때문이다. 지금 네. 이제 김정은 기자가 말한 자료를 저도 봤는데 그게 증권사 3곳 이상에서 이제 추정한 종목이래요. 그 중에서 배당 수익률 5%를 넘을 걸로 예상된 게 20개인데 5%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배당주라고 말을 하려면 5% 넘어야 된다. 네. 그게 20개인데 그중에 13개 종목이 금융주랍니다. 삼성증권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NH, 우리금융 뭐 이런 수익. 삼성카드, 뭐 네. 하나금융주주, 기업은행 뭐 네, 등등. 뭐 그런 데가 있는데 이거를 뭐 사실 근데 여기서 뭐 이게 배당을 보고 저도 한 번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게 젊은 분들은요 특히 배당 보고 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시드 자체도 네. 작고요. 저희는. 네, 물리고 나서 생각하죠. 배당이 얼마니까 참을까 말까. 제가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물리고 나서 생각.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만 이게 기다리기가 어렵죠, 사실. 그런데 이제 진짜 직장인분들이나 어려워요. 이런 분들은 근데 네. 또 이걸 마냥 또 볼 네. 수는 없고 여담으로 요즘 한참 이제 동학개미들이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이제 남자 기준으로 네. 남자들이 9시에 가면 화장실에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9시에 장이 열리자마자 이제 화장실. 네. 그때가 주가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기 네. 때문에 다들 이제 화장실에 네, 가서. 주식을 좀 보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직장인이 이렇게 계속 신경 쓰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이유로 네. 저도 주변에 보니까 이제 약간 해외 주식이라든지 국내 주식이라든지 이런 배당 좀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도 괜찮네요. 음. 차라리 저도 요즘에는 그냥 ETF에 넣어놓을 걸 생각도 많이 하고요. 좋죠. 그것도 네. 당연히 좋은 방법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금융주나 증권주 말고 맥쿼리 인프라가 대표적인 고배당주거든요. 맥쿼리 인프라요? 맥쿼리 인프라는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받잖아요. 네. 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익금으로 해서 이걸 주주들에게 굉장히 많이 나눠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해외 주식인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는 있는데 이 회사 자체는 다국적 회사예요. 아, 네. 예, 예전에 한번 취재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네,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맥쿼리 인프라 주가가 지금만큼 오르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김정우 기자 경제부에 있었나요? 조성현 선배. 지하철이었나요? 맥쿼리 인프라가 아니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였나요? 이제 통행료 요금 앞에서 관련이죠. 막 그때 요금소 앞에서 그때 막 이제 그 스탠드업 잡고 막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맥쿼리 인프라 자체가 이 주가를 띄우면 자신들한테 돌아오는 배당이 이제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러 주가를 낮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네. 그걸 기사 취재를 할 때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분이 앞으로 오를 거다 이 기사가 나가면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자들은 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죠. 그죠? 네, 참았습니다. 참으셨어요? 참아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름 또 기자 저희가 정신이- 엄격한 그런 도덕적 기준이 또 그렇죠. 있어요. 산에. 네, 큰일 납니다. 네, 거기서 저희가 주식 뭐 사서 금감원에 아니, 끌려가고 혹시 이럴 네. 수도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근데 결과적으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장벽이 없어지고 이제 그 이익을 다 같이 환원하는 그런 근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저는 기자가 아니지만 네. 그거 참기 너무 힘든 것 같은데요. 그런 직무에 대한 이건 좀 벗어나는 얘기지만 괜찮아요. 네, 여기 아무튼 팟캐는 그런 거 원래 좋아해요. 벗어나는 그런 게 대환영. 것들이 되게 기자 사회의 지금 이슈예요, 사실. 그쵸. 그러면 기자들의 투자는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되느냐. 아, 네. 가령 아까 김혜민 기자 말씀했던 것처럼 네. 그럼 삼성전자를 취재하는 기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건가? 또는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LH 등을 네. 취재하는 기자는 그러면은 아파트나 뭐 토지를 사면 안 되는 건가? 이게 되게 지금 20, 30대 기자들 사이에서 되게 화두고 실제로 기자협회부에서 요것만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할 섹션을 구성했을 정도로 되게 관심입니다. 근데 좀 이제 시청자,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걸려요, 결국.
이게 걸려요? 네, 그런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기자들이 어떤 정보를 미리 알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돈 쉽게 버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간단치 않고 우선 돈을 못 법니다. 네, 일단은 돈을 시드가 잘 없지요. 벌었다는 기사를 네.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일단 시드가 없고 시드가 네, 없고요. 시드도 그리고 이제 없고요. 뭐 거래소라든가 금감원에서 어떤 이상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특정 거래에 기자가 뭔가 소액으로 하는 투자해도 거는 이상 감지되나요? 아주 소액이라면 거기서도 굳이 발품을 팔지 않겠죠.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기자들이 네. 뭐 사실 제 주변에도 뭐 몇 억씩 잃었다라는 분들만 많고 뭐 벌었다는 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부동산은 최근에 많이 벌었다는 분 봤네요. TV에서. 저도 너무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네, 주식은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슬픈 현실이네요. 네, 방금 이제 또 굉장히 고배당주들 이렇게 네.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이 배당을 받으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네. 이게 너무 사실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지치는 그렇죠. 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월배당, 네. 분기배당 그리고 매주 주는 곳도 있나요? 제가 매달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데 매주 매주까지? 주는 곳은 글쎄요. 매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사실 매달만 돼도 네.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저는. 월급처럼 이렇게 그니까요. 받을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구성만 그렇죠. 잘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전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이렇게 좀 배당에 더 적극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배당 문화가 더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저도 이제 이건 고민을 해봤는데 기사에도 네.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고민을 해봤는데 네. 우선은 이런 주식 문화가 미국은 굉장히 오래됐고 배당을 준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꼭 주주들에게 이제 줘서 환원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고 약간은 이제 미국에는 있지만 우리한테 없는 팀 문화처럼 이거는 나눠줘야 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는 조금만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배당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좀 문화가 다져지고 나면 바뀌지 않을까라고 약간 생각이 미국은 들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주주 친화적인. 네. 근데 이게 또 일종의 강제성을 좀 띌 수가 있는 게 미국은 그래서 주주들이 집단 소송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랑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내가 주주인데 이 기업이 어떤 네. 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을 한다라고 하면은 집단 소송을 불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식 문화가 뭐 오래됐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된 거는 조금 적고 이제 그렇죠.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 자체도 모르고 그래 귀찮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 그래서 소액인데.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런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가령 이번에 코로나 시국에서도 갑자기 본업을 바꿔요, 회사가. 갑자기 뭐 네. 제조업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 자기들이 마스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쉽지 내가 않을 것 주식을 같은데. 샀던 회사가 네, 그랬다는 나는 거죠. 이거 마스크 회사가 아닌데 당황스럽다. 자기가 마스크를 한다는 거죠. 요즘은 또 이래요. 요즘은 이건 실제 사례인데 요즘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상장되는데 네. 갑자기 이제 가상자산인 NFT를 하겠다는 거예요. NFT가 이제- 뭔가요? 이제 어떤 미술품 네, 같은 거 미술품이나 뭐 네네. 음악이나 이런 네. 것들을 디지털화해서 뭐 네.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 몇 있는 억짜리 짤 같은 그런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몇 억짜리 짤이 가장 정확한 젊은 몇 억짜리 감각 역시.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기업들이 네.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그런 걸 기대하고 산 게 아니고 난 너희가 제조업을 한다고 해서 샀는데 그렇죠. 너 왜 딴 일을 하니?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였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조건 소송을 걸었을 것 같아요, 주주들이. 그리고 개인 사례인가요? 그렇진 않고 제가 이런 걸 취재하다 보면 좀 어떤 그런 기업들의 행태는 조금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어떤 언질도 없이 그런 경우가 네. 많고 또 사실 특정 기업을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막 어떤 가장 실적이 좋았던 회사를 뭐 분할시켜 버린다든가 아니면 합병을 한다든가 이런 아니 이름 말해도 돼요. 뭐 LG 뭐 얘기하는 그런 거죠. 데도 LG. 있었고 LG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으세요.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 쪽에서도 네.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주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화나는 일이거든요. 나는 LG에너지솔루션에 그런 부분을 했는데 알짜는 쏙 빼놓고 나는 그렇죠. LG화학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주주를 좀 배려하는 그런 문화 또는 이제 이런 게 약간 고착화되다 보면 주주들이 집단 소송이나 이런 게 활성화되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좀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주주를 배려하는 문화가 좀 생기지 네. 않을까. 참 시작이 어렵죠. 이게. 그렇죠. 네. 조금 더 주주들의 미국에서는 좀 기업들이 주주들의 눈치를 좀 더 본다. 그 약간 표현이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뭐 볼 수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배려한다기보다는 네. 좀 네. 눈치를 본다. 본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그런 소액 주주들 운동 모임 이런 게 생기고 있더라고요. 뭐 공매도 그때 김정호 기자가 공매도 취재 파일 길게 썼다가 예, 썼다가 문매를 맞았죠. 댓글을 많이 아니, 댓글을 많이 받은. 저희도 이라고 이제 표현하죠. 팟캐스트에서 공매도 관련한 주제를 몇 번 이제 방송했었는데 댓글들이 살벌하더라고요. 과격하시죠. 네. 저희는 사실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라든가 현직에 계신 분들은 사실 공매도에 대해서 언급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아요. 저희도 사실 많이 문매를 맞는데 그러다가 이제 김정우 기자가 그 주제로 를 불러주시면 메고 볼게요. 네, 시리즈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그러시구나. 아 그래서 그 이제 이 얘기를 마지막 질문에 넣었는데 네.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네. 해외 주식 같은 거 이제 배당이 높으니까 그렇죠. 배당 수익을 노려보는 건 어떠냐. 그런데 이 사례를 한번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의 AT&T 그랜파라는 대명사가 있대요. AT&T라는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가 하도 배당을 많이 줘서 주죠. 이것만 노리고 맞아요. 이 주식을 사는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나이 네. 많으신 노인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AT&T 제가 네. 찾아봤는데 배당 수익률이 7.32%고 여기가 네. 아마 1위 네. 그렇죠. 기억은. 배당 줄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네, 얘기를 지금 그렇죠. 하려고 네. 해요. 네네. 이게 여기도 이제 1년에 4번 분기 배당을 하고요. 주당 예상 배당금 $2 넘고 시가 배당 수익률 연 8%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5월에 최근 부채 비율이 110%를 넘었어요. 이 회사가 이제 코로나19 뭐 이런 이유 때문이겠죠. 그래서 배당금을 절반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삭감 내용을 한번 보니까 배당 성향 앞에서 저희가 봤었죠. 배당 네. 성향을 약 60%에서 40%로 낮춘다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은 이익을 얻으면 거기서 60%는 주주들한테 줬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는? 40%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배당 수익률 8%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4%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식을 내가 정말 딱 배당 수익만 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이 주가는 어떠냐면요. 배당을 줄인다고 하니까 배당금도 줄었고요. 거기다 주가도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네. 이제 폭망한 사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한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약간 또 반대의 경우도 네. 생기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1년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근 10년 동안 수익률이 4%가 안 되다가 최근에 아마 4%를 이제 계속 넘어서고 있거든요. 네. 똑같은 일입니다. 이제 AT&T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좀 안 좋고 네.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굉장히 모두나 좋죠. 알고 있듯 네.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배당이 좋고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으로 뭐 JP 모건 금융회사 네. 금융회사 역시 미국 같은 경우에 내년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배당이 좀 늘고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내년에 어느 정도 어떤 테마에 있는 업종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부분들을 포트를 구성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네. 안전 자산으로 조금 갖고 있는 것 정도는 굉장히 추천할 만할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를. 왜냐하면 어쨌든 그래도 예금으로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렇죠. 훨씬 수익률 높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또래 친구들 투자하는 걸 보면 너무 걱정이 될 만큼 공격적인 경우가 많아서 네. 특히 이런 경우가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성향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죠. 요즘. 네.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이제 여담이지만 저도 어떤 기자님께서 혹시 주변에 좀 주식 투자를 활발히 하는 이렇게 친구가 있으면 좀 인터뷰 섭외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하셔서 바로 군대에 있는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비트코인을 본인들과 본인 이제 같은 내무반에서 내무반 네. 그쵸 내무반에서 많이 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제가 막 이제 좀 주변에 크게 손실을 본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코인은 하는 건 이제 다들 약간 용인을 해주는 분위기인데 주식은 걸리면 안 된대요. 왜냐면 주식은 장이 열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핸드폰을 일과 시간이라 핸드폰을 그럼 쓰면 안 해외 되는데. 주식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죠. 해외 안 주식은 되나? 잘 시간이잖아요.
일과 시간 외에는 휴대폰을 써도 된다고 그쵸. 하니까. 근데 아마 아예 자는 시간이 취침 정해져 시간은 또 있으니까 휴대폰을 쓸 수 취침 없구나. 시간에는 또 그러면 정해져 저녁에 있으니까. 시간에만 딱 쓸 그렇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가능하죠. 근데 해외 주식이 가능할 것 같은 게 그래서 네. 제가 그러면 코인만 하고 주식은 못 하겠네 했더니 그래서 투폰을 써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나와도 괜찮아요? 그 친구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걸로. 그 친구 얼굴은 안 나왔죠 방송에? 그쵸. 네네. 그 섭외가 네네. 되진 않았어요. 네네네. 되진 않았군요. 그래서 투폰을 쓴다고 하나는 내고 네. 하나는 숨겨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이렇게 투자 열기가 좀 과열됐네요. 군대가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인데 그 안에서도 이렇게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좀 저는 굉장히 요즘 주식 세대네. 투자 어떤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셋부로 넘어가 보자면 그 친구가 저랑 이제 카톡을 하면서 제가 야, 너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 네. 뭐 배당도 이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해봐. 이랬더니 음. 스불제지 뭐 이랬어요. 스불제. 불. 스불제. 제가 어이예요, 아이예요? 아이입니다. 스불제. 이것이 이제 저희가 항상 이렇게 20대 유행어를 제가 문제로 내드리고 네. 세대 차이를 우리가 뿌셔거든요. 상황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이런 뭐 그렇죠. 이제 너무 무턱 대책 없이 너무 과격하게 투자를 했다가 투자를 한 친구가 이렇게 스불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스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인생은 한 방이다 뭐 이런 뜻일까요? 그거 비슷할 뉘앙스는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 정답입니다. 와, 대박. 자주 불러주십시오. 와. 이거 어떻게 맞췄죠? 이거 잠깐만. 어떻게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본 적은 없는데 와. 제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논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시니까 네. 다 바로 맞추시네요. 언어 능력이 좋으네요. 요즘 뭐 김정은 그런 이거와 비슷한 장세로 이게 되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싫어하는데 사물놀이라는 그런 용어가 그건 뭐예요? 사면 물리고 놀면 이긴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 하는 것이 이제 돈을 버는 것이다. 막 냅둬라. 비슷한 이런 용어도 뉘앙스네요. 좀 있어요. 그럼 이게 스스로 뭐 불나방, 뭐 제가 됐다, 불나방. 막 이런 뭐지, 막 이런 것만 고리타분하네요 정말. 너무 웃기고 상상력이 없네요. 다음 주에도 한승호 기자님 이거 똑같이 스스로 내드리고 불나방. 뭐라고 답변하실지. 이 방송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그걸로 감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ISTP 게으른 천재셔서 안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는 재밌네요. 그래서 스불제 오늘 이렇게 김정우 기자님이 맞춰주셨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 배당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좀 어떤 기업의 재무적 안정성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네. 중요하겠다. 그리고 그 배당은 그 재무적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흐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 지금 떨어지고 오르지 뭐 이런. 제가 해외 주식, 미국 주식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미국 네. 주식을 또 많이도 하고 이제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조언들을 전문가분들한테 들어서 하는 건데 이제 꿈만 파는 기업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 꿈만 파는 기업 예를 들어주세요. 테슬라 뭐 이런 거. 아니요. 이제 가령 미국은 테슬라가 요즘 사실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제2의 테슬라를 찾자 막 이런 운동 많죠. 근데 생각해 보면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른 건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은 거의 대부분 철저하게 꿈을 팔더라도 매출이 나올 때부터 이제 주가의 상승 국면이 이제 시작된단 말이죠. 근데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우주에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뭐 이런 너무 뜬구름 잡는 주식은 사지 마라. 예, 뭐 이걸 이 약을 뭐 한 달 동안 먹으면 뭐 암이 낫는 그런 신약을 개발한다거나 약간 이런 한번 예전에 저희가 바이오주 맞아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이 비슷한 얘기 했었어요. 뜬구름 잡는 주식은 사지 마라.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이제 바이오나 사실 제약 산업은 너무 어렵잖아요. 저희가 뭐 신약 개발 그 과정이 뭐 임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정말 자세히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산업군의 어떤 성장 가능성과 별개로 개인이 투자할 만한 대상인가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라고 한승구 기자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기업들은 조금 투자를 배당을 노린다면 네. 굳이 그런 기업들 말고 가령 뭐 요즘 포트를 많이들 짜시는 게 뭐 1월부터 배당을 시작하는 뭐 코카콜라나 뭐 나이키 네. 우리가 알만한 코카콜라는 워렌 버핏의 오랜 그렇죠. 원픽 종목이었죠. 그리고 뭐 2월부터는 뭐 애플, 스타벅스 이런 데가 있으니까 이것만 잘
네. 해도 매달 이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굳이 잘 모르겠는데라는 데를 배당을 목적으로 한다면 할 필요는 없는 그렇죠. 것 같아요, 사실. 맞아요. 위험합니다. 배당을 노리고 하는 것도. 그렇군요. 너무 오늘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한승우 선배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승우 선배님은 되게 게으른 귀찮아. 천재와 약간 활발한 외교관의 너 네. 맞습니다. 굉장히 한승우 선배님은 귀찮은데 뭐 이런 걸 물어봐 하시면서 맞아. 다 설명을 해주시는데 김정우 기자님은 또 굉장히 이렇게 스윗하게 영업직과 연구직 약간 이런 차이. 약간 그런 너무 재밌네요. 네. 너 혹시 또 기자님 더 하실 아니요, 말씀 없습니다. 있으신가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배당주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님 오늘 팟캐스트 첫 출연이셨나요? 네,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 처음 치고 처음이신데. 하나도 안 뜨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인지 세포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도 이렇게 막 맞추시고 그러니까. 오늘 가장 큰 성과였던 것 같아요.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진짜로 이제 진행자분이나 이제 김혜민 기자가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되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좀 또 기회가 된다면 뭐 격이 없이 좀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제가 언제든지 와서 좀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취재 때 하지 취재에서 나가지 못했던 어떤 뒷이야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또 나와주세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초대해 네. 보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